안녕하세요. 저는 2006학년의 원장을 맡고 있는 송호길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목소리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죄송고요. 검사는 받으셨죠? 네, 코로나 검사는 2번이나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승 부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 부총장입니다. 일단 주제가 일반고 설명이라고 해서 저희가 잡아봤는데, 일반고라고 어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러 학교 통칭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쓰게 됐고요. 저희가 준비한 걸 떠나서 일단 학교별로 만약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어차피 저희가 Q&A라든가 개별 상담으로 저희들이 충분한 정보를 드리도록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이 부분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개원한 지 만으로 3년 차가 돼가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학원은 기존에 이제 시작은 반포에서부터 원장님이랑 제가 용산구 친구들부터 세화여고, 반포구를 비롯해서 서울구까지 해서 다 담당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승진 발령이 된 거죠. 그쪽으로 해서 용산구 친구들을 데리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서 저희 지금은 이 건물이 흰색으로 바뀌었지만 기존에는 저 색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개원을 해서부터 시작해서 이것까지 총 재원수를 해보니까 4배 정도 성장을 한, 그러니까 딱 정확히 코로나 시작 시점과 동시에 개원을 했지만 정말 아이디어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해서 우리 학생들 계속 성장시키는 부분을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한 번의 휴강도 없이 지금까지 3년 동안 학생들을 많이 케어하고 좋은 대입 결과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희 학원 자체가 규모가 처음에는 1개층, 2개층을 이제 2층만 사용을 하고 있다가 학생 수가 늘어나고 하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비록 지하층이지만 코로나 시기에 맞물려서 천장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 환기구 설치를 해서 외부 공기 나가고 내부 공기 들어오고, 아니죠, 내부 공기가 나가고 외부 공기 들어오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놔서 최적의 환경을 좀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옆에 교무실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습 공간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 그리고 추석 당일을 제외한 365일 중에 이틀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 보이는 이런 이미지들은 지금 3년 동안 저희가 학생들을 어떻게 케어했는지에 대해서 했던 것들의 약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학생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학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재원생들, 이제 제자들이죠. 제자들 중에 좋은 대입 결과를 가져온 친구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따서 유튜브에도 올렸었고, 실제로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제 용산구를 비롯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친구들도 좋은 선배들 붙여놓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선배한테 좋은 이제 조언을, 멘토를 받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매년 하고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학교들이 모이는 그런 학구는 저희가 또 따로 개설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보성요구가 좀 저희 재원생들 중에 많이 됐어요. 그래서 보성요구도 저희가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네, 정교 학생 회장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좀 얘기를 해서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유튜브가 생각보다 조회수가 진짜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아마 좀 가벼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그냥 이런저런 급식 얘기부터 시작해서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매점에 어떤 간식이 맛있는지 부터 잡다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수록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저희 중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들의 자녀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비 고1 때 그래서 진행했던 이벤트들이었고요. 그냥 이런 이벤트들은 굉장히 많이 해요.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못 보여드릴 만큼 짜잘한 이벤트들로 학생들 동기 유발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늘 하는 얘기지만 정말 별의별 걸 다 하고 있고, 요거는 시험 제도고, 시험 제도에 대해서는 뒤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시다시피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는 시험도 조금 더 체계가 잡혀야 되고, 이제 정확한 기획을 통해서 아이들 전략을 짜줘야 되는데, 그 어떤 것보다 시험이 너무 아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거의 시작은 코로나였고, 코로나 시기에 정확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학교를 오전에 안 갔습니다. 또는 뭐 늦게 가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거나 하다가 시험도 좀 늦게 보거나 아니면 일찍 보더라도 학교를 안 가다가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걸 착안해서 얘네가 평소에 8시에 패를 잡아본 적 없는 아이들이 과연 시험을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학원에서 한번 진짜 학교 시험 시간에 보게끔 하자. 그래서 뭐 8시 10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시험 있기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학원에서는 이제 자기 반에 익숙하니까 자기 반에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 기억, 니은, 이름 기억 순으로 해서 강의실에 열람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응시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각 책상에 번호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본인 자리 찾아서 들어가서 OMR 카드에 작성을 해서 실제 시험처럼 보는 시험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여지껏 계속 해오고 있는 제도고, 굉장히 학생들한테 호응과 뭔가 이렇게 느낌이 많은 그런 제도죠. 이게 예행 연습을 실제 첫날 기준으로 아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부분 하실 때 처음 딱 들어갔는데 그 실제 아침에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번 예행 연습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좀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늘 하는 핑계 있잖아요, 학생들이. 뭐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맞출 수 있는 거 틀렸다는데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어제 좀 늦게 잤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시험이 가짜 시험이긴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그런 거죠. 어제 늦게 자고 와서 아침에 봤더니 폭망했어. 그러면 진짜 다음번에 시험엔 어떻게 해야겠어? 빨리빨리 공부하고 낮에 해 떠 있을 때 공부하고 밤에 일찍 자야겠지. 이런 교훈을 주는, 뭐 말보다는 행동으로 교훈을 주는 그런 제도라서 굉장히 좋은 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이 있으셔가지고 먼저 국어 선생님이 그 국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국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시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국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어떤 선생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런 선생님들, 우선 첫 번째로 제 학습관은요, 자기주도적 학습이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선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학원이기 때문에 강의식 수업을 주도하지만요, 결국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다 날아가 버려요. 애들 잔소리 해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말한 거 1시간 지나면 또 까먹고 또 하죠? 그런 애들인데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국어 수업을 한 번 듣고 다 외운다? 이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정답은요, 결국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스스로 이해를 해야지만 그게 머릿속에 남고 실제로 응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해야 할 방향은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점검하고 독려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엔요, 되게 뭔가 의욕이 넘치는 상태로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그 의욕이요, 계속 뭔가를 주지 않으면 사그라들어 버려요. 우리가 장작에 불을 때울 때도 계속 장작을 넣어줘야지 불이 살듯이 아이들의 의욕 역시도 적절한 땔감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해야 될 역할이 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옳다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서 잘한다. 이거 조금 더 해봐라. 이런 방향을 좀 더 해봐라. 너는 문제풀이를 해봐라. 이해를 해봐라. 라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때 이제 부모님이 해주셔야 할 역할은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잘 먹여주시면 돼요.
잘 먹이고 잘 자도록 해주시는 거라 더 중요한 거는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어준다는 건 사실 되게 어렵죠.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는 걷기만 해도 예뻤는데 지금은 뭐만 해도 물건 그냥 양말 아무 데나 벗어놔도 이거 사왔어! 라고 해버리죠. 그런 것처럼 그냥 아이가 잘 갈 수 있도록 믿어주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 왜? 아이에 대해 욕심이 크기 때문이죠. 그 욕심이 큰데 그만큼 아이를 믿어주셔야 돼요. 우리 애가 서울대 갈 수 있다 믿어주시면 갈 수 있습니다. 저는요 3년 동안 공부하면요 국어로는 서울대 갈 학교 만들 수 있어요. 아이를 믿기 때문에요. 모든 아이의 잠재성을 믿거든요. 다 믿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믿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강사인 저를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중학교 때와 달리 고등학교에 딱 올라오면 생각보다 시험이 어려워요. 아이들이 말하자면 절대평가를 받다 상대평가를 받는 순간 자존감도 매우 낮아지고요. 또 국어에 어려움이 있던 친구라면은 그것만큼 또 어려워해서 더 시험을 못 보기도 해요. 그때 강사인 저를 믿어주신다면 제가 그것까지 고려해서 첫 시험은 좀 그랬으면 조금 더 최대한 이 아이 잠재력을 끌어내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믿어주시고 저희 학원도 믿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자, 일반적인 국어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1년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릴게요. 1, 2월 달에 벌써 수업이 들어갔는데요. 1, 2월 달에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중학교 때 배운 기본 개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좀 점검하고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1주차에 배운 거 2주차에 누적, 3주차에 누적해서 매일 테스트를 보고 있고요. 아이들의 시험 결과를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단순히 암기 테스트만 들어가지 않고요. 수업에 대한 복습, 또 모의고사 시험을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내드리고 상담하고 있어요. 네, 3, 4월은요 중간 대비를 하고요. 5, 6월은 기말 대비를 합니다. 거의 내신 대비로 1년의 절반이 끝나죠. 7, 8월에는요 잠깐 짬이 나는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다시 모의고사로 들어와서 모의고사 대비를 하면서 동시에 언어와 매체, 즉 문법에서요 중세국어를 하는데요. 왜 중세국어를 하는지는 2학기 때 대부분의 학교가 중세국어가 시험 범위예요. 근데 말만 들어도 중세 어렵죠. 문법 어렵죠. 애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선행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달에 중간고사 대비를 하고요. 10월 달에는 잠깐 좀 시험 텀이 길어요. 이때 수능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독서의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해주고 적용학습, 즉 또 모의고사 연습을 합니다. 11월, 12월 달엔 기말 대비해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요. 1년의 절반, 6개월은요. 내신 대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긴 시간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1학년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이가 2학년이나 3학년만 됐어도 요것보다 좀 더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최근에 5개년 동안 아이들 내신 성적이 오른 비율을 조사해 봤습니다. 1등급 아니고 2등급 아이들, 2등급이 오른 아이들만 봤을 때요. 4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5개년에 43만 명 중에 딱 13%만 아이들이 올랐어요. 13% 중에서 2등급이 오른 애들은 1.8%밖에 안 돼요. 몰랐죠? 그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1학년 때 받은 성적을 3학년 때까지 2등급 이상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요 1학년 첫 중간고사에 사활을 걸어라, 목숨을 걸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 딱 들어가서 점수가 나오면요 변동이 거의 없어요. 또 궁금하겠죠? 우리 아이는 처음에 1등급보다 떨어질 수도 있지 않아? 1.8%가 올랐고요 1.3%가 떨어졌어요. 변동이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중간고사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아이가 딱 받고 나면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1.8%라는 거는 아예 없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가르친 애도 요번에 중견고 아이인데 여자아이인데 상당히 잘하는 애예요. 모의고사 풀리면 상당히 잘하는데 너무 긴장을 합니다. 시험 때 그런 친구들 있죠. 시험 때 긴장을 너무 해서 중간고사를 못 봤어요. 괜찮아. 성실하고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했어. 기말고사도 비슷하게 봤어요. 근데
그런데 2학기 때 성적이 올랐습니다. 1등급이 올랐어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머니. 5등급에서 3등급 가는 것과요. 3등급에서 2등급 오르는 거 되게 다르거든요. 한두 명 차이예요, 한두 명. 한 문제도 아니고요. 같은 다른 문제의 100점 차이로도 등급이 갈리는 학교거든요. 그런 게 유의미한 변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맡겨주시면, 믿어주시면 처음 시험은 원하는 만큼 안 나올 수 있으나 믿어주시면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방금 설명했던 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1, 2월 달엔 저희가 문학개념 용어를 복습 테스트 받고요. 고전 시험 암기 테스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방법과 문제 접근 방식은요. 고3, 수능, 모의고사 기출로 보고 있어요. 상당히 어렵죠? 근데 아이들 수준이 그만큼 올릴 수 있다라는 거를 위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 매일 과제로 5일 모의고사를 주고요. 주 2회 정도 풀고 있습니다. 3, 4월은요. 이제 학교별로 분반을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수업 후에 개인 과제를 성취하면 귀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매주 이해도 점검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리고 사용 교과서라는 걸로 수업을 합니다. 교사용 교과서라는 건요. 말 그대로 공교육 교사한테만 주어지는 교재예요. 그런데 이 교재로 수업을 하는 이유는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글씨, 선생들이 보는 이 글씨로 판서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은요. 암기예요. 암기를 해야지 이해를 하게 되고 이해를 해야지 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교사용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제가 대체로 중견고를 수업을 하게 돼요. 중견고를 우선 예시로 제가 국어 수업의 특징, 중견고 시험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견고를 지금 배정 받으신 어머니는 좀 더 집중하셔야겠죠? 중견고 같은 경우는요, 3가지 특징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를 다수 출제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교사용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출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형을 좀 바꿔서 낯설게 해요. 요거는요, 중견고뿐만 아니라 성심여고, 보성여고 다 같아요. 그래서 암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한 기본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 지문과 보기 형식을 수수로 출제해요. 어렵진 않은데요. 아이들이 많이 틀립니다. 세 번째는 수업에 다뤄본 적 없는 개념을 활용해 출제해요. 요거는 1등급을 변별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자, 유형을 바꿔서 낯설게 한다는 건요, 요런 거예요. 아이들이 다 외우고 갔어요. 어떤 거예요? 글쓰기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을 직접 제시한다. 대조의 방식이 있다. 사례가 있다. 라는 거 다 암기하고 갔어요. 수업에 다 듣고 갔거든요. 그런데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주면서 모두 불러라 라고 하는 순간 당황해. 이런 문제는 풀어본 적이 없는데 1, 2, 3, 4, 5번 써있는 거 풀어봤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고르는 거 안 풀어봤네? 낯설해. 이 학생도 틀렸죠? 또 어떤 유형도 있냐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두 작품인데요. 가와 나 작품, 가 작품 설명 다 들었고 나 작품 설명 다 들었는데 묶어서 내버리죠? 또 헷갈리죠? 모르죠? 또 틀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유형을 낯설게 하기 문제는요. 대체로 2, 3등급 아이들을 변별하는 문제다라고 보입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로 외부 지문과 보기 형식을 소수 출제해요. 아마 변별력을 위한 것 같았는데요. 생각보다 대체로 아이들이 잘 맞추는 편입니다. 요 시예요. 자화상이라는 시고요. 파란 바람이라는 공감각적인 심상이 쓰인 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 요 A와 같은 표현법이 쓰인 것은 쓰이지 않은 것. 그래서 외부 지문을 내버렸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이들이 뭐야 이거? 라고 당황하지만 실제는 3, 4등급 변별 문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 학기는 어렵게 나오지 않았고요. 또 다른 외부 지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런 그림 학교에
학교에서 판서로 봤어요. 시험 범위였거든요. 근데 요런 문제는 안 풀어봤거든요, 저희가. 또 요런 거 흥부부부상이라는 거 작품 낯설거든요. 처음 본 작품이거든요. 얘들 당황해요. 근데 맞추죠. 왜요? 간단한 응용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3번 문제 같이 지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건요, 상당히 고난이도예요. 이거는 수능적 이해력, 독해력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요거까지 맞춰야지만 1등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견고의 국어 특징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 교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독려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어주시면 아이를 잘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국어에 대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끝나고 나면 Q&A 시간을 가질 건데요. 국어 선생님이 또 다른 일정 때문에 그때까지 못 계실 수 있어서 혹시 지금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국어과 관련돼서 중견고만 수업하시나요? 성심여고도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애들이 중견고하고 성심여고를 가게 돼서요. 중견고와 성심여고. 주 1회 수업. 네, 주 1회 수업이고 4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심여고 국어 특징도 이와 비슷한가요? 아니면? 성심여고는요, 국어가 상당히 어려운 편이에요. 중견고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요. 한 4명 정도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정규권 안에 들어야, 10등 안에 들어야지 2등급이 나와요. 성심여고는 그것보다 인원수는 많은데요. 시험 자체가 외부 지문으로 수업을 해요. 외부 지문 독서로 수업을 해서요.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출문제라거나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저희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줄 수 있으나 선생님이 생뚱맞은 독서 지문을 가져오세요. 선생님이 읽으셨던 수필이라거나 뉴스 지문 같은 걸 가져오셔서 수업을 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문제가 없죠. 그럼 뭐가 돼요? 아이가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애들이 3, 4등급 다 무너져버려요. 편차가 너무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아이들은요, 쉽다고 생각을 하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런 이해도가 없는 애들은 너무 낯설어요. 너무 당황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요거를 다 외우고 갔고 필기해놓은 건 다 꼼꼼히 해서 비교대조하면서 다른 선생님들이 했던 거 다 보고 갔는데 왜 틀렸을까 보면은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 많이 틀리는 경우에요. 성심여고는 좀 특이한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점수가 상당히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중에 다니던 애들이 1등 90점 이상인 받았던 애들이 가면 3등급 받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1학년 중간이 끝나면은 국어를 포기해버리는 상태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가야지만 그만큼 공부를 더 해야지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고등학교는 국어는 어떻게? 네, 다른 고등학교 아직 수업 예정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많이 모이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네. 그때는 그 이제 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적극적으로 네. 수업은 주말 수업을 하시나요? 네, 토요일 날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1시부터 7시 사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경하고 성심하고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하시나요? 네, 나와서 수업을 하고요. 성심하고 중경이 교과서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시험 범위가 두 학교가 다 굉장히 다르게 잡아요. 그래서 사실 같이 수업을 하는 게 무리는 있는데요. 첫 중간고사는 어쨌든 맨 앞부분은 동일하게 나가거든요. 그런 경우 애들 2번 들어도 괜찮은 부분이 있잖아요. 또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게 결국 자기가 와서 공부하고 성취한 만큼 했으면 가는 시기거든요. 그게 요즘 유행하는 수업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걸 수업을 했을 때 가장 성취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1시부터 7시 사이에 수업을 2번 열 텐데, 1시부터 8시 사이 2번 여는데, 그때 와가지고 똑같은 수업이면 2번 들어도 되고, 또 안
아니면 자기 수업에 와서 들으면 되고 성취한 만큼 하고 간다. 못하면 더 남아서 한다.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고성여고하고 오산고가 저희 재원생들 합격생들이 좀 있어서 아마 조금 더 문의가 있고 상황이 조금 더 일단은 뭐 수학반이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모이는 상황이면 현재 오산 보성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제가 하는 수업은 아니지만. 맞아요. 저도 오늘 오시는 분들 명단을 좀 확인했는데 오산고하고 보성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오늘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보성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수업을 했던 학교예요. 보성여고 같은 경우는 수험 난이도가 성심보다 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좀 안 하는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저희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때에 필요한 전략들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오산고 역시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제가 습득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수업은 이제 아마 최소 인원이 5명 정도거든요. 5명 이상이 모이게 되면은 개설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예정대로 갈 생각입니다.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 및 다양한 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먼저 타이틀이 신학기이다 보니까 시작부터 뉴파임이라고 해서 저희가 항상 농담처럼 교무실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3월 중순, 4월 이때 합류하는 친구들이 뭐 아시겠지만 항상 다른 곳에서 뭔가 안 돼서 오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많아요. 너 진작에 오지 그랬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그런 테마거든요. 역시 학원은 대형이지. 그리고 크니까 학생이 많으니까 좋은 학원인가? 당연히 뭐 이 부분도 맞는 말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결과는 이거잖아요. 네.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단 수학 같은 경우는 일단 개별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큰 학원, 뭐 좋은 학원, 유명한 학원이라고 해서 뭐 좋은 학원이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수업 스타일이 지금 여기 강의실이 가장 큰 강의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뭐 테스트도 보고 뭐 다 같이 합반시켜서 테스트도 보고 또 아이들이 많은 클래스들은 여기서 정규 수업도 진행을 해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어머님들 오신 정도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일반적인 수업 학생 수인데 그러면 저 뒤에 앉아있는 어머님들처럼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조용히 나가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앞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보여드렸지만 그건 학생들을 학원으로 끌어당기고 학생을 조금 더 펜을 잡게끔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인데 학생 스스로가 학원에 오지 않고 펜을 잡지 않으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 학원에서 정말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그걸 아이들이 받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어머님들이 힘드시겠지만 등떠 밀어서 학원에 보내주셔야 되는 게 있고 그랬을 때 주변 동네 학원들 뭐이나 소수 정예 그룹식 학원 이런 것처럼 학생 한 명 한 명을 집중 케어하는 거가 대형 학원의 약점이지만 그걸 저희가 커버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머님들은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대형 학원이 갖고 있는 단점조차도 저희는 충분한 장점으로 갖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를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이제 학교마다 어쨌든 가장 궁금하신 게 용산구가 아닌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우리 학교에 우리 애들은 좀 신경을 써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일단 저희는 용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 모두 다 일정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예를 들면 학교 학생이 한 명이 있어요. 학교 학생이 한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이 만약에 용산구반에 또는 뭐 중경구반에 섞여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그 학생 한 명을 위해서 당연히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다를 때는 시험 범위가 다를 때는 분리해서 수업 한 명 때문에 분리해서 따로 수업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시험지 같은 경우도 학교별로 저희들이 이제 꽃풀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학교 시험이랑 똑같은 시험지를 만들어가지고 경향성을 맞춰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그때 이제 그런 시험지조차도 그 한 명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한 명을 위해서 뭐 저희가 반을 개설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일단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다른 과목과는 달리 어쨌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진도의 차이만 좀 있을 뿐이기 때문에 물론 경향성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수업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딱 맞춰서 진행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저희들이 만약에 처음 있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미 지금까지 용산고라든가 중경고라든가 성신여고라든가 이런 학교들을 2017년, 16년 그때부터 그 계속 반포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반포에 있을 때도 중경고 학생이 2명 있으면 그 2명을 위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2명을 위해서 책을 만들고 교재를 만들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이 반포에서 진행을 할 때도 이미 중경고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던 그런 교재들을 가지고 지금 중경고 학생들 교재를 사용하고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학원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명이 섞여 있다고 해서 그런 걱정들은 오히려 좀 적다고 볼 수가 있죠. 오히려 뭐 조그만 학원에서 소수정예 학원에서 잘 케어해주겠다. 이거는 그냥 학생 수가 적은 거죠. 학생 수가 적고 근데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바쁘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숫자도 많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선생님들이 시험지 출제와 각각에 맞는 학교들이 있고요. 또 각각의 그 학교들에 대한 정보를 계속 따로따로 수집을 하시고 또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따로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몇 명의 경우라도 나중에 추가 케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보시면 제가 설명회 때도 종종 얘기를 드렸는데 중소형 학원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강사 선생님이 5명, 3명이다, 5명이다라고 하면 학원에선 그 선생님들의 공강을 냅둘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선생님 3명인데 1명이 공강이라는 건 그 선생님에게 공짜 급여를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강사가 3명이면 3명을 풀강의를 돌려야 돼요. 그래야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나 저나 고등팀장이나 중등도 중등팀장이나 똑같이 공강들을 다 형성을 해놨어요. 그래야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1명, 2명 소수의 학교가 발생했고 그 친구들을 스타트부터는 1단원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니까 중간고사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만 후반부로 기말고사 2학기로 넘어가면서 튀는 범위의 학교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공통범위에 대해서는 정규 수업에 치지만 일부 다른 단원이라던가 이건 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똑같은 단원에 똑같은 학교가 구성이 돼서 학교별 특별반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학생 자체가 위로 튀거나 밑으로 튀는 친구들은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학원들은 그 케어를 못해요. 그러면 애들한테 5시 수업인데 일찍 와 또는 10시 수업인데 남아 라고 해서 꾸역꾸역 봐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는 주 2회 학원이면서 동시에 공강들이 운영진들 그러니까 팀장급의 운영진들에게 공강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플러스 알파에 케어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동시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타 과목들 수업은 오픈이 되어 있지만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규 수업이 고3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요일에도 저희 운영진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나와서 케어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플러스 알파 그리고 소수학교도 케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시험지를 조금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시험지 어떻게 만드나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시험지. 네. 저희 시험지를 실제로 그 학교 그 시험지를 보고 나서 저희 그거 꼭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학교별. 그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이제 담당을 해요 하나씩.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까지 시험이 와져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2016년, 22년, 21년 이런 식으로 계속 분석을 한 다음에 그 학교의 틀과 똑같이 하고 점수, 배점 이런 것도 최근 제일 마지막 시험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실제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가면은 이제 칸수 같은 것도 완벽하게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건 성향들이나 이런 것들 분석을 하고 실제 이제 문항들도
뭐 어떤 식으로 많이 냈는지, 유형이 어떤 분량이 많이 있는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좀 많이 참고해서 생각보다 타이핑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 저도 그렇지만 선생님들도 많이 고생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저도 경력 15년 차예요. 근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단 한 명의 학교도 학교 문항수를 맞춰서 연습 시험을 보게끔 하는 학원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술형도 어떤 학교는 100점이 높은 한 문제를 주고 어떤 학교는 부분 문항으로 뭐 9점짜리면 3점, 3점, 3점으로 주고 그것까지 다 최대한 맞춰요. 그걸 할 수 있는 학원은 저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여기에서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셔도 아마 이 근고등학교 학생들이나 학교에 대한 파악이 제일 되어 있는 학원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도 뭐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 같은 거 검색을 할 때가 있는데 뭐 기출문제 해설 이외에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를. 물론 뭐 요즘에는 학교에서 좀 유튜브로 설명회를 좀 진행하곤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고등 내신 같은 경우가 중등과 정말 확연히 다르죠. 확연히. 정말 내용 자체가 다르고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적 산출 방식도 다르다는 건 잘 아실 거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보통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3월 달에 딱 들어오면 왜 수학상 별로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 뭐 기출 풀어보니까 괜찮던데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뭐 예를 들어 뭐 교재 같은 걸 물어보면 저는 블랙라벨 했는데요. 저는 교재이 잘 풀리던데요. 근데 그 학생들 실제로 시험 봐보면 센 수준 내도 20문제 중에 한 16문제, 17문제 맞추기 급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출은 기출이고 문제집은 문제집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 학생이 얼만큼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실전이잖아요. 실전. 딱 들어가면. 그러니까 아까 그 부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중간고사 성적이 끝까지 유지되는 거는 뭐 다 이렇게 검증이 된 이론입니다. 실제로. 3월 모의고사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실제 수능 모의고사 성적과 상당히 유사하게 나온다는 것도 실제로 검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딱 지금 현재 입시의 시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시험이 대학을 결정한다고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입반 상담을 해보면 항상 저희가 학습 이력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저희 애는 수투까지 갔고요. 미적분 보고 있고요. 미적분 다 주는 반은 맞나요?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정말 장담컨대 그런 친구들 치고 수상이 잘 돼 있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달 남은 상황이지만 돌아가셔서 어떤 과목을 하든 제가 뭐 직접적으로 저희 학생이 아닌 상황에서 관여는 할 수 없지만 무조건 지금 수상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름방학이 한 달밖에 없다라는 이유 때문이지 어쨌건 수상에 정말 목숨 걸고 지금 파고 드셔야 되고 수상 중에서도 이제 앞단원, 중간고사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파고 드셔야 되고 여기 계시는 이제 여러 중경고 합격하신 어머니들 계시는데 중경고는 올해 다시 정상적인 이제 커리큘럼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2년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시험 범위를 갖고 있었던 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학교들처럼 1단원, 2단원 상담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파고든다면 학교 시험 범위에 맞춰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이상하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를 진행하는지 그거 참고하셔서 하시거나 또는 그게 너무 복잡하다. 딱 해결 방법이 있잖아요. 등록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직접 케어해드립니다. 그런 상태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항상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약간 힘들다고 투덜대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원장님이나 저나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시, 3시쯤 퇴근을 하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애들 얘기만 해요. 교무실에서. 배고파 한마디 하고 어떻게 하지? 배고픈데 그럼 걔네는 어떻게 하지? 위로 튀는 애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애들 어떻게 하지? 뭐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제 현재 재원생 어머님들도 좀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1월에 립모의고사라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엉망진창이었죠. 평균도 굉장히 낮았고 왜냐면 30문제 시험을 받고 서술형 그러니까 주관식 올 주관식으로 시험을 봤어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또 고민한 게 난리난 점수를 엄마들한테 어떻게 보내지? 를 고민을 했어요. 저희가 얘기를 하면 되죠. 어머님한테 어렵게 냈어요. 그래야 한번 뒤어야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점수가 낮아요. 그러면 그냥 낮으니까 오답 정리하고 끝내야지가 아니라 머리 싸매고 고민해서 나온 결과가 그럼 재시험 보자. 숫자만 바꿔서 다시 한번 또 보자. 각 반마다 평균 미달자 플러스 평균 이상자도 담당 선생님들이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다시 보게 시키자. 라고 해서 꽤 많은 반들이 전원 다 시험을 봤어요. 재시험을. 엊그저께 봤죠. 금토에 봤거든요. 그랬는데 굉장히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학원에. 애들이 미친 듯이 공부를 해요. 숫자만 바꾼다고 했고 그리고 재시험 결과도 발송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공부 안 하던 놈들도 프린트 가지고 와서 미치도록 공부를 하고 아침 일찍 자습실에 오고 남아서 질문을 하고 보면서 우리 되게 아이디어 잘 냈다. 그래서 애들한테 대놓고 얘기했어요. 너네가 너무 열심히 해서 앞으로 재시험 제도를 늘 하려고 막 애들이 미치려고 하는데 선생님들도 되게 힘들거든요. 하나하나 다 바꿔야 되잖아요. 똑같은 유형으로 숫자 바꾸게 하면 계산해서 답내야 되죠. 그래서 요 최고의 프로그램이라는 걸 딱 키워드를 보니까 이번에 진짜 개고생했던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을 운영진만은 못해요. 저희 선생님들이 이런 학원이 없어요. 선생님들은 10시 반 퇴근이에요. 근데 아무도 10시 반에 안 가요. 못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안 가세요. 정말 11시, 12시까지 남아서 헌신해 주시고 애들 상담해 주시고 옆에 앉혀놓고 교무실에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이들한테 또 학원에서도 애들 끌어앉혀놔야겠지만 어머님들도 교무실 가서 선생님들 좀 귀찮게 해라 이런 것만 해주시면 분명히 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학생들의 성장.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 분석을 진행을 좀 해야 되는데요. 커리큘럼입니다. 이게 해볼까요 그냥? 네. 이거 뭐 사실 거의 다 대동소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게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올해 1학년부터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씩 그게 이제 작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아직까지 학교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 새로운 학생들 그 교육 과정을 발표를 안 해줘가지고 용산구는 그 유인물 팜플렛에 이렇게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만으로 확인한 거고요. 그래서 특징적인 거는 뭐 그냥 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완화돼 있다. 그러니까 수원수투 진행하고 미적 진행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선행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좀 특이한 거는 통신여고 같은 경우가 이제 5단이라는 거. 그래서 거의 뭐 절반 이상, 3분의 1 정도가 수학을 담당하게 되는 거고 확통기하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이 차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차이가 네. 요 합계가 7이고 합계가 7이어서 신광도. 좀 다르게 느끼실 수 있지만 신강도. 근데 실제로 기하는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얘 빼고 생각하면 수학이 일반적인 학교들은 기하 들어가 있는 학교들은 다 1학기 4단이 2학기 4단이에요. 그런데 성심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확통은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1학기 7단이 2학기 7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이 다른 학교보다 비중이 2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택이론 같은 경우는 그냥 추세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여고 같은 경우는 이과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좀 자구책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문과 학생들도 이제 한 과목을 꼭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보성여고와 성심여고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고는 뭐 남고인데다가 과중이기 때문에 큰 그게 없고 이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바탕 같은 경우는 아마 여고에서는 이제 좀 그게 부족한데 이제 보성 성심은 어느 정도는 이제 완화가 돼 있고 중경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자유롭기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니요. 그것보다 일찍 사탐 선택 이론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 남학교 같은 경우 좀 적은 편이고 아무래도 여학교가 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성신여고 같은 경우 뭐 인원수를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최대한 항상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좀 과목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인원이 모인다. 보시면 성신여고는 이제 생활관리 같은 경우가 이제 151명이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일단 성심은 문이과가 굉장히 통합, 그러니까 나라에서 추구하는 그걸 굉장히 잘 이행하고 있는 학교. 그러니까 보통은 문과, 이과가 명확히 구별이 되지만 성심여고가 대표적으로 문이과 구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반에 2학년이 됐을 땐 갈라지는 게 정상이지만 2학년이 됐는데도 옆에 완전 이과 그리고 짝꿍은 완전 문과 이렇게가 같이 앉아 있어서 완전 그러니까 이동식 수업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시에 이과 친구도 사탐을 선택해야 되고 문과 친구도 이제 과탐을 선택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도 인원수가 조금 더 다른 학교들보다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중경은 이제 여기 마찬가지 중경도 문이과가 섞여서 수업을 듣거든요. 근데 중경은 근데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뭐 인과인데 미적분은 안 들어도 되고 막 이렇게 좀 약간 좀 짜여져 있는 틀보다는 선택의 폭이 좀 넓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편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선택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인원수가 좀 적어지기 때문에 좀 불리한 면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느껴지는 게 중경은 좀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가에서 하는 방침을 굉장히 잘 따라가는 그런 학교 같은 느낌을 그래서 학생들별로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뭐 제가 만약에 미적분이나 혹평이 좀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뒤에 이제 선택 과목으로 해서 다른 아예 그런 거를 선택을 하고 나서 아예 시험 자체를 이제 좀 기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2학년 때 기하가 되거든요. 이제 기하 단원을 아예 시험을 본다고 수능 때부터 이제 생각한다고 하고 아예 3학년 때 수학을 버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선택 이제 전략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게 자유로운 만큼 더 우리 아이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학교. 그렇죠. 그냥 해라고 하면 차라리 그거 잘하면 되는데 이걸 고민을 해야 되니까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체적인 난이도라서 뭐 저희의 어떤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딱 맞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학교 시험의 난이도는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사실 보성여고하고 성심여고는 수학만 따지면 조금 쉬운 편이고 중경고는 난이도도 난이도인데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신광여고는 약간 들쭉날쭉한데 범위가 되게 많을 때도 있고 하고 실제로 제가 볼 때 신광여고 문제가 좀 어려울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근데 오상고 같은 경우가 좀 수학이 좀 어렵습니다. 서술형이 뭐 아시겠지만 서술형이 단답형하고 서술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술형 마지막 문제는 거의 전교 학생 중에 한두 명도 못 맞출 정도로 어렵게 출제를 하시고 그래서 컷도 되게 낮은 편이고 좀 난이도도 있고 근데 대신 이제 이 오상고나 중경고 이 학교들의 특징적인 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나올 만한 문제가 좀 나오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좀 학원들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대비하기가 좀 편한 편인데 이제 학교별로 좀 문항수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차이 있는 거고요. 국어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국어랑 영어 난이도는 전부 학생들의 실제 인터뷰를 통해서 만든 겁니다. 학생들이 중학교 때 자기가 수업을 들었던 것과 어떤 학교에서 느끼는 난이도, 친구들이 얘기하는 난이도 같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 국어는 어떻다. 난이도와 것은 실제로 일치하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별로 인원수적인 부분도 있고 또 경쟁하는 학생들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마다 경향이 모두 달라가지고 이렇게 요새는 이제 국어가 제일 핫한 과목이기 때문에 영어는 다 잘해요. 모든 학교가 다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성심여고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항상 스트레스 받아 하는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고 중경고 학생들도 영어 하나 틀리면 2등급 된다고 항상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는 방식인 것 같고 어쨌든 중학교 방식으로서의 학습은 조금 힘든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통과 역시 전체적으로 훨씬 높은 편인데 이건 약간 난이도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남학교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편이고 여학교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통과가 좀 쉽기 때문에 훨씬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거의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전체적인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1학년 때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학년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는 학생들은 사실 거의 이제 되게 드문 케이스고요. 1학년 때 좀 달려나가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런 목적도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들은 노리고 가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콘크리트 집안처럼 딱 붙잡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재원생들 보성여고 그리고 성심여고, 중경고 같은 경우에 완전 탑클래스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공부하는 거 보면 쟤네는 절대 못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미친 듯이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딱 들어가면 느낌이 달라요. 쉬는 시간에 중경고 최상위권 반 애들 들어가면 엄청 시끄럽게 떠들고 놀거든요. 근데 계속 손으로 문제 풀어요. 문제를 풀면서 야 이따가 끝나고 뭐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어제 그거 뭐 마라 맛있지 않았냐? 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학습량을 끌어올리는 거에 첫 번째 초점을 맞춰야 그 친구들을 잃을 수는 없어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학교별 이제 수학에 대한 뭐 상세한 게 저희 이제 오늘 팀장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학교들 중에 특징들을 조금 모아놨어요. 보시면은 일단 무성여고인데 이거는 가장 최근 시험 경향입니다. 그래서 수능문항을 50분 동안 보게 되고 선택형 이제 오지선다로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그것과 단답형 문제, 서술형 세 문제인데 난이도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에서 일단은 프린트를 조금 많이 주고 거기서 숫자 변형을 많이 하는 형태로 나와요. 근데 이제 방식이 좀 쉬운 편이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여기 밑에 보시면 선택형이랑 단답형에 비해서 서술형이 좀 어려워요. 어렵게 이제 출제가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많이 봤던 문제인 것 같은데 좀 까다롭게 느껴질 만한 실제로 문제를 좀 보시면은 이 학생들이 많이 연습하는 문항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여기서 그냥 바로 유도해서 이제 갈 수 있는 문항인데 여기서 앞에 이제 배타는 게 하나 곱해지면서 애들이 혼동이 올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많이 봤던 건데. 근데 실제로 문제 풀려보면은 이거 좀 다르게 가네. 막 이런 식의 문항들을 실제 서술형에서 많이 출제를 하더라고요. 이과식은 좀 그래도 좀 편리한 수준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함정,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런 문항처럼 함정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개념을 접근을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을 따지지 않는 이상은 그런 문제에서 계속 이제 시간도 쓰고 사실 이제 내신이라는 게 시간 싸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로스가 있으면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전략 자체가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려운 유형을 파는 게 아니라 이런 학교들은 까다로운 문제가 아주 조금 나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애가 진짜 1, 2등급이 목표가 아니라 3등급 안정권 3등급에 들어가는 게 목표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좋아하는 좀 잘할 수 있는 단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2등급에 들어가려고 목표를 한다면 까다로운 유형보다는 너무나 당연한 걸 정확히 맞추는 연습이 더 필요한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심여고 시험입니다. 문항은 20문항에 50분, 그다음에 선택형 15개, 그다음에 3문제, 서술형 2문제인데 성심여고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이 생각보다 좀 쉬워요. 다른 학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나 이제 저희가 실제 자체로 교재를 하고 있는 그런 문항들만 좀 잘 정리해놔도 좀 상위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근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거에 비해서 누울 것이 굳지 않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실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들만 좀 만들어주면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좀 냉정하게 잘 못합니다. 보면 성심여고 친구들이 좀 잘하는 친구는 잘하는데 전반적으로 수학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진짜 좀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라도 좀 많이 양을 좀 많이 늘리면서 정확하게만 풀어내면 충분히 이제 높은 등급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마지막 서술형 5번 문제인데 저희 뒤에 실제 저희 재원생들도 있지만 이런 문제 정도는 풀 수 있는 그래서 좀
좀 연습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연습만 좀 잘 돼 있고 이제 긴장감만 좀 잘 잡고 그런 실전 연습만 잘 돼 있으면 충분히 높은 등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저 시험지 보시면 성진여고는 다른 학교랑 전혀 다른 시험지 구조예요. 문제가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학교들은 한 페이지에 뭐 6문제, 많아봐야 8문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는 뭐 10문제도 들어가 있고 막 뒷장 가면 더 따닥 붙어 있거든요. 대신 여기는 풀이 공간이 좁은 만큼 단면 시험지를 줘요. 그래서 뒷장에 1페이지 풀 때 2페이지 뒤집어서 풀어야 되고 해서 여백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도 실제 성심여고 반에서 이제 모의 중간고사를 진행을 할 때 저희도 따닥따닥 문제를 붙여내고 뒷면은 단면으로 해서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 수 있게끔. 상당히 쉽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문제 수가 3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제 길이가. 그래서 대비할 때도 약간 그런 거로 문제를 많이 내는 편이에요. 학생들한테 문제를. 거의 반복하고 그런 문제들을 반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풀 수 있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지 그러면 자꾸 쉽다고 해서 오해를 하시는데 어려운 문제 진짜 다 어렵습니다. 한 문제 정도씩은 다 어려워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틀리면 1컷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광여고인데 마찬가지로 시험이 어렵지 않아요. 이 학교는 마찬가지로. 근데 또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2020년대 난이도가 실제 저도 한번 야 신광여고인데 이렇게? 라는 좀 의아할 정도로 어렵게 낸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측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보통 보편적으로는 좀 쉽게 나온 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문항수가 꽤 많죠. 24문항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의 한 문제 2분 안에 풀어야 될 정도의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돼서 실제로 빨리빨리 풀어내는 게 연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지막 이제 시험 문제인데 이것도 생각보다 연습했던 모양들과 전환적인 유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얘네도 꼼꼼히 준비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벗어나는 그런 생각들을 못하게끔 계속 이제 공부를 반복학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면에서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연습들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중경문학입니다. 중경고가 아까보다 더 많죠, 문항이. 문항이 더 늘어서 지금 선택형 20문제, 사수형 6문제인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에 좀 개입 문항들 그리고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간 부족한 게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작년에 그 중경고 아이들을 좀 탑클래스 애들을 가르쳤는데 속도가 엄청 빨라야 돼요. 아이들이 아예 문제 푸는 것 자체가 뭐 거의 한 문제 푸는데 이제 앞부분 한 1번부터 10번까지 푸는 데는 거의 한 문제 푸는데 한 20초. 진짜 그렇게 빨리 풀어내요. 그러니까 아예 전형적으로 연습이 딱딱 돼 있는 문제들은 그 정도까지 그렇게 막 풀고 나서 그래야 이제 어려운 문제들에서 조금씩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생기다 보니까 내신 싸움 특히 이제 중경고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많다 보니까 그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문제도 어렵고 양도 많고 실제로 컷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만 수학이 뒷받침되는 학생들은 조금 약간 수학적으로는 약간 메리트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적기 때문에 물론 뭐 못하지만 근데 이게 해마다 좀 달라지는 게 이제 올해 3학년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재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매년 또 어떤 학생들이 그 학교를 붙느냐 가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해서 조금 이제 올해 2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그 전 학년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올해 3학년은 뭐 경쟁자들이 워낙 또 빵빵해서 사실 입결 같은 경우도 매년 좀 되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뭐 연대도 가고 서울대도 가고 했지만 올해는 이제 거의 0보다 1명, 2명 이 정도밖에 못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정시는 아직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올해 고3 친구들이 굉장히 탄탄한 친구들이 많지만 그 친구가 그때 아닌가? 얘네가 1학년 때 고3 친구들이 이제 1학년 때 20몇 점 나는 친구가 70등 했던 게 얘네 1학년 때 아닌가? 아니요. 올해 작년. 그러니까
수학을 20점 후반대 맞았는데 중경고 적을 70 몇 점 됐습니다. 네. 중경고는 희망이 생기잖아요. 네. 뭐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도 성적표 가지고 온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좀 어느 정도 본인이 노력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케어를 받고 열심히 하면 제가 볼 때는 기본 2등급 정도까지는 유지를 하고 이제 2등급 쭉 빨고 한두 개 1등급 맞으면 1점대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전략이 충분히 가능한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잘 되진 않습니다. 학생들이 문항이 어렵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약간 1컷이 좀 낮게 형성이 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것도 중경고도 똑같이 학습 전략 자체는 어려운 거 나오는 걸 대비해서 꼭 맞춰야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센 RPM 정도 수준 문제를 딱 보면 딱 맞춰요. 진짜 아까 20초 놀라셨지만 딱 보면 진짜 30초 안에 풀어내는 게 수두룩 빽빽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뭐 늘 얘기하지만 고득점 전략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고 블랙라벨을 2번, 3번 반복해서 푸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중하위권 문제를 남들이 30분 동안에 풀고 했을 때 나는 20분 만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그냥 딱 보고 실수 없게 풀게끔. 근데 이 실수라는 것도 학생들은 단순 연산에 의한 실수라고도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방정식이라는 파트, 고1 파트의 방정식을 풀 때 양변에서 2를 약분을 시켜야 되는데 수학이 약한 친구들은 약분 안 시키고 넘겨서 풀어요. 그러니까 이 단순 연산 자체를 쉽게 푸는 방법이 있고 굳이 어렵게 끌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하라는 거지 계산이 빨리려면 2자리 곱하기 2자리를 암산해야 되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앞에 칠판에서 수업할 때 그런 것도 계속해요. 선생님들이 힘들게 풀겠어요. 굉장히 쉽게 풀려고 하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저희가 늘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학습 전략 첫 번째는 강의를 빡세게 제대로 듣는다. 정말 선생님이 너무 재미없는 농담을 하나를 해도 그 농담도 기억에 남을 만큼 제대로 수업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한다. 여기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저희 모든 강의실에 카메라 설치가 다 되어 있고 웬만한 강의들은 다 녹화를 해서 학원 서버에 들어가 있고 선생님들 개별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복 학습하는 거 중하위권 친구들은 진짜 뭐 이런 얘기가 뭐 하지만 숙제 안 하고 개별 학습 안 하고 오답 안 해도 성적이 유지되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수업 시간에 눈빛이 살아있다. 거꾸로 생각하면 숙제 열심히 해오고 뭐 오답 정리 지가 혼자 꾸역꾸역 한다고 해도 오답 정리 아시잖아요. 혼자 한다는 건 결국 해설지 펴놓고 옮겨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학습 하지만 수업 열심히 안 듣고 수업 때 맨날 죽는 애들이 있어요. 절대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말 킬러처럼 이런 건 이렇게 푸는 거야. 사교육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빨리 푸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고 서술형에선 쓰면 안 돼. 이런 전략도 알려줘야 되는 것처럼 학생들한테 꼭 그 부분 뭐 늘 얘기는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수업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이 객관식 10번 문항이거든요. 총 이제 문항 중에 중간에 있는 문항인데 아이들이 많이 못 봤을 문제를 이렇게 갑자기 탁 보면 그러면 사실 연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잠깐만 하고 얘 체크하고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돼 있는데 이거 자꾸 막 풀려고 하다가 시간 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문항을 다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항을 가끔 이제 시험 중간중간에 딱 내다 보니까 거기서 좀 혼돈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유형을 숙달하는 것과 그 다음에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필요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우산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난이도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문항수가 이제 17개, 3개, 2개 이렇게 나오는데 단답형이랑 서술형에서도 생각보다 좀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서술하는 시간 되게 꼼꼼하게 채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도 이제 우산고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서술형 채점할 때도 진짜 꼼꼼하게 이것까지 썼으면 몇 점, 이것까지 썼으면 몇 점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서술형에서 좀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는 학교들은 실제로 선생님들도 학원에서 이제 그렇게 채점도 하고 그랬을 때 뭐가 어떻게 됐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셔야 돼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특히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봐주고 있는 거고요. 이 문제가 이제
단답형 마지막 거고 이 문제가 이제 서술형 마지막 건데 아마 번호가 그 전에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경향을 따라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중간고사. 근데 기말에서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학기 기말에서 바뀌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어렵고 특히 이제 43번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을 쓰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이제 뭔가 자기만의 해결 방법으로 뭔가 따닥따닥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서술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고 그 서술에서 어느 정도 미스가 있으면 다 감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그런 학교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부족한데 딱 이 학교는 공부한 만큼 어떻게 공부했냐, 특히 서술형 단답형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달리는 학교인 것 같아요.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이 줄여서 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 전문가를 좀 양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상고를 전문적으로 저희 조중호 팀장님이 모상고를 오랫동안 하셨고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오버지라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상고의 아버지 오버지가 있고요. 중거지도 있어요. 중거지가 있습니다. 중경고의 아버지. 김어지는 두 명이나 있고 또 성머니라고 성심여고의 어머니라고 해서 성머니 분이 또 계세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모든 강의를 끼시지만 특별히 이 선생님한테는 조금 더 이제 특별하게 권한을 줘서 그 학교에 대해서 더 밀착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스타일을 알고 연습하고 그다음에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첫 등급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반복 연습을 해서 시간 단축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다른 과목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그 학교마다 어느 정도의 성향은 있지만 그때그때 난이도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보다 보면 이 학교가 이렇게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오히려 이제 되게 어려운 학교인가 이거는 되게 쉽게 내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좀 잘 안 되죠. 어떤 경향만 있을 뿐이지. 첫 시험 같은 경우에 맞아요. 또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의 배치고사라든가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선생님들이 대충 판단을 하세요. 우리 애들이 어느 정도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첫 시험은 특히 더 준비를 빡세게 진행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가 까먹을까봐 얘기를 드립니다. 어머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제를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방학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집에서 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뭐 프리미엄 독서실을 간다거나. 그런데 중하위권 학생들이 숙제를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20문제 숙제를 해도 한 2시간을 풀어요. 왜냐면 한 문제 풀다가 막히잖아요. 못 넘어가요. 애들이. 그러니까 장점으로 표현하자면 끈기 있네지만 단점으로 하면全종을 풀고 한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해설제 그러다가 안 되면 결국 해설제로 가요. 그러니까 못함에도 불구하고 버릴 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슨 습관이 들어야 되냐면 어떤 문제를 풀던 수학은 보통 뭐 저희가 중하위권 친구라면 킬러 문제를 풀지는 않으니까 일반적인 센 RPM 수준 문제라면 1.5분 계산을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학원 숙제가 20문제야. 그럼 30분을 푸는 거고 뭐 30문제야. 그럼 45분을 푸는 거죠. 그래서 시험처럼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제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못하는 문제를 걸러내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럼全종을 공부를 하고 있고 진짜 못하는 애들은 늘 해설체가 옆에 펴져 있어요. 한 문제 자기가 되게 잘 풀었어요. 딱 풀면 2번으로 안 넘어가죠. 뭐 하는지 아시죠? 답 확인해요. 1번 풀고 나면 답 확인하고 틀렸어. 그럼 또 그거 가지고 쟁종을 매달리고 맞췄어? 그럼 또 2번 시작하고 2번 풀었어? 또 2번 답 확인하죠. 이게 습관이 되면 가장 고1에서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중요한 건 시간과의 싸움인데 그 연습 자체가 이미 예전역에 글러먹은 거죠. 쟁종을 푸는데 어떻게 빨리 풀어요? 시험장 가서 실전에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던 쉬운 문제를 풀던 버릴 거 버리고 해서 시간 내에 끝까지 보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늘 시험 끝나고 나와서 하는 얘기 공통점이 뭐냐면 뒤에 아는 문제 틀렸어. 그럼 저희가 얘기해요. 지랄하고 있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꼭 필요한 건 자꾸 시간 내에 버릴 거 버리고 네가 맞출 수 있는 문제부터 다 맞추는 연습해. 이게 돼야 돼요. 그걸 어머님들이 꼭 인지하시면서 집에서도 뭐 제가 얘기하면 잔소리예요 이런 얘기 늘 하시잖아요. 저한테 상담할 때. 저도 해요. 선생님들도 다 해요. 근데 집에서 지켜보는 건 어머님의 역할이니까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런 거 알고 계시면서 작은 선물 있잖아요. 뭐 패드, 아이패드 이런 거 말고
조그마한 그 펜시점 가면 파는 그 타임워치. 저는 이게 필수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보통 애들은 핸드폰 꺼내놓고 시간 재야지 뭐 이런 얘기 하지만 핸드폰 꺼내놓고 누가 시간 재요? 유튜브에 가지고. 그러니까 타임워치 하나씩 사주세요. 그래서 그냥 뭐 몇 페이지면 계산해. 뭐 그 계산 얼마 걸린다고. 그러면 40분 타임워치 재놓고 시작. 그래서 쫄리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실수 많이 나오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 연습을 반복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까먹을까봐 미리 중간에 끊고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학교별로 아까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아마 영상으로 중간고사 전에 저희가 교육을 해서 뭐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서 영상으로 올릴 것 같아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꼭 영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까처럼 자세한 분석은 어머님들께 해드리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해보고 학생 세미나때도 간단하게 안내는 다 할 겁니다. 1학년 프로그램은 뭐 사실 프로그램이라는 게 시간표잖아요. 근데 좀 컨셉을 과거에는 그냥 요일별로 어떤 전체적으로 약간 전략적으로 배치를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배치를 했었는데 이번엔 조금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용산고 같은 경우가 수요일, 토요일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용산고가 막 월급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애매하게 많이 형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그런 경우는 좀 줄이려고 하고 고1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전부 다 고1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좀 배치를 전부 다 하려고 그래요. 좀 그래서 학원의 역량을 좀 분리시키지 않고 전부 다 이제 고1 선생님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그 월요일 금요일에는 보성요고라든가 중경고라든가 성심요고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그때 이제 저희도 저나 뭐 본장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되고 수업이 있든 없든 학생들을 개별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간단하게 이거는 이제 그냥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학과 고등 수학의 차이인데요. 이게 이제 난이도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 범위적인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점수가 저희들이 이렇게 변형이 되거든요. 실제 상담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80점이에요 그러면 한 4등급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A를 받는 경우 학생들이 대부분 다 4등급까지 고등 기준으로 생각하면 A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런 이유는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성적 산출 기준이 다르고 그래서 이런 되게 빡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4%를 판별하는 게 등급이고 2등급이 상위 11%인데 이게 이제 반 기준으로 따진다면 한 반에 25명이면 반 3등까지가 2등급이라는 얘기니까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도 문항의 심화도가 좀 많이 달라요. 중학교 때랑은. 그래서 중학교 수학이 A고 뭐 모의고사 1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성적을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담보하지 못하고요. 실제 전교 1등 졸업한 학생이 학원에 와서 학교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4등급 이렇게 찍는 경우는 되게 자주 있는 일입니다. 되게 흔한 일. 그러니까 놀랄 만한 일이 전혀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놀라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건 저희가 그냥 약간 낙한지로 이제 썼고. 그래서 이제 내신부 대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주 2회인데, 이제 어머니들 이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뭐 학교별로 받을 편성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기본적으로 학교별로 편성을 할 건데, 사실 수학은 계속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내용이 숨어 있었지만 사실 수준별 수업이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중경고등학교가 만약에 이번에 뭐 역시 내신 범위를 틀게 된다면 그런 학교는 어쩔 수가 없죠. 당연히 중경고만 왜냐면 진도가 아예 다르니까. 그런데 그 외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신을 어떤 수업을 진행할 때는 교재도 다르고 학생들마다.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은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교재를 풀 필요가 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B라는 학생은 반복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교재를 봐야 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교재의 어떤 그런 차이도 있어서 이거는 저는 제 생각은 솔직히 난이도별 어떤 레벨별 수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학생들에 대한 또는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계속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테스트 같은 것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혹시 뭐 실제로는
뭐 예를 들면 보성연구반이 아닐 수도 있어도 학생들을 수업할 때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물론 계속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계속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시험 대비가 되면은 진짜 4월달이 되게 되면 아마 그게 좀 바뀌게 돼요. 저희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4월 정도 되게 되면은 학교마다 일정도 다르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 시험 보는 게 한 2주씩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도 다른 데다가 진도도 다르기 때문에 또 시험도 따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이제 반별로 학교별로 개별 케어가 들어가게 될 거니까 만약에 혹시 학교별 반이 형성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3월달까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 4월달에 되면 또 다시 학교별 반으로 이제 개별 케어를 할 거니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랑 부원장님이 항상 옆에서 서포트를 할 거예요. 그 튀는 학생은 따로 빼서 저희들이 이제 도와줄 거고 안 되는 뭐 과제 같은 게 안 되는 학생들은 같이 불러서 과제를 할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월급목 스토어에 다 있는데 일단 반은 다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화목에는 이제 오픈을 안 하고 과목은 이제 고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이제 고의에 좀 집중을 하기 때문에 고의들이 들어오면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그냥 맨따로 떨어져 있어 선생님들도 약간 소외되고 약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가능하면 월급하고 스토 쪽으로 이제 몰아서 수업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담임부담이 밀착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근데 수학생활하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처음에.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저희 학원에 좀 알고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질문 안 하는데 초창기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당연히 수학만 하는 거죠. 수학생만 하는 거죠.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게 나아요 최선의 어떤 그런 최선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수학생활 안 하면 오답이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 수학생만 해야 되고 그러면 다른 과목들 그러니까 어설픈 선행은 안 하는 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수학생만 진행을 해야 되고 많은 학원에서 실제로 주말에 또 일주일에 이틀 중에 하루는 뭐 다른 과목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수학생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수업이 보통은 5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반별 특별 프로그램을 해서 이때 특히 이제 레벨별로 또는 학교별로 좀 차이점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좀 더 예를 들어서 모3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형의 어떤 그런 걸 좀 더 집중하게 될 거고 그런 차이가 또 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일단 시간표는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올릴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들은 사실 뭐 저희의 내용 어떤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어가지고 그래서 뭐 저희 교재들은 뭐 저희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교재가 진행이 되는지. 근데 교재 이름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교시는 어떤 진도 수업이고 2교시는 연습 수업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3교시는 테스트 또는 어떤 그 개별적으로 학교별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고 레벨은 최대한 이제 많이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학교별반 이름 딱 세놓고 전교 1등부터 전교 한 뭐 1등급부터 한 6등급까지 같이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최대한 레벨별로 뜯어서 이제 좀 효율적으로 수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교재가 다 다르거든요 실제적으로 1교시 교재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약한 학생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작년에부터 시작을 했는데 퍼플반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약한 학생들 그러니까 좀 기초가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 반을 만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요 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날 이제 클리닉하고 과제하는 걸 이제 좀 필수적으로 넣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죠. 주 3회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 다른 학교도 똑같이 퍼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 그래서 정확히 퍼플은 연합식의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자존심 학생들이 상할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학교의 맞춤식 수업보다는 기초학습이 필요한 친구들은 모아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 담임 선생님들은 보통 얘기를 해보면 학생에 대한 애착과 밀착 관계가 다른 그 어떤 방보다 굉장히 높다. 내가 얘네를 어떻게 변화를 시키겠다라는 욕심이 엄청 큰 반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뭐 블루 같은 곳에서 늘 꼴찌를 하는 친구라면 저는 과감하게 퍼플에서 집중 케어를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시겠지만 수학 상이라는 영역은 배수 파트고 동시에 수학 1, 2 수능 영역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학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1학기의 수학을 이런 반에서 기초학습을 정확히 잡아놓지 않으면 결국엔 2학기 가고 2학년 올라갔을 때 2학년 올라가서 저희가 수업하면서 되게 많은 잔소리 하는 게 야 이거 1학년 때 내가 분명히 그렇게 2학년 가서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하는 건 홍보지만 여기를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대학을 지방을 가서 부끄러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퍼플에서 제대로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수업 교재 자체가 다르고 또 근데 뭐 학생들 사이에서 사실 좀 재밌는 밈처럼 돼요. 나중에 퍼플 탈출했다 이렇게 다시 퍼플로 탈출하지 못하면 다시 퍼플로 돌아오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약간 밈처럼 좀 재밌게 진행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관련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되게 저희도 마찬가지로 되게 애착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저희가 좀 아까 이제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이 약한 학생들은 혼자서 수학 공부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수학을 어떻게 풀어요? 자기가 풀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머니들이나 학생들, 특히 어머니들이 좀 학원에 보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서 아마 그렇게 저희들이 좀 하려고 하거든요. 교재 같은 경우. 저희들이 현재 지금 고등과정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과제를 당일날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병행이 될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실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일하고 똑같고 과제 같은 거 거의 동일합니다. 학교별로 프로그램 처음에는 그렇다고 이제 이게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학교에 보면은 뭐 용산고나 뭐 오산고나 이런 반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선생님 이름 똑같고 시간도 똑같고 날짜도 똑같아요. 요일도 똑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송호교 선생님이다. 송호교 선생님이 용산고반도 들어가고 세화고반도 들어가고 보성여고반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이게 학반인데 연합반이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학교별반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 그런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 저희는 이제 고등부 선생님 7분인데 반이 한 4개 정도 개설을 할 생각이에요. 저희 생각에 4개 정도 개설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이제 반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근데 가능하면 레벨별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 대비가 들어가게 되면 학교별로 뜯어서 아마 케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반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합반이라고 했는데 연합반을 좀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일단 남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환일이라든가 오산 같은 경우는 저희 생각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오산고등학교는 좀 시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묶어놓으면 좋지만 레벨이 딱 맞는 학생들이 아닌 경우에는 차라리 용산고 같은 경우가 레벨이 5개가 형성이 되니까 거기에서 같이 수업을 하다가 나중에 수업을 한다든가 근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오산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모이느냐에 따라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그냥 오산고, 그러니까 용산고가 수업하는 요일에 아마 한반으로 들어오게 되거나 아니면은 같이 처음에 수업을 하다가 나중에 분리가 되거나 이런 방식을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아마 오산고반을 만들어주는 게 좀 많이 높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거 외에도 이제 뭐 사실 저희가 남은 요일에 가능한 거에 일단 연합반의 어떤 형태를 띄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보다는 가능하면은 이제 뭐 정말 어쩔 수 없이 되면 모르겠지만 가능하면은 이제 여고 같은 경우 여고랑 중경고 같은 경우는 월금 그리고 이제 남학교 이제 오산고라든가 하늘고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수토에 좀 프로그램 어떤 시간표를 맞춰주시면 좀 더 저희가 관리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오산고는 여기 이제 3개만 수토에 이제 배치를 해놨는데요. 처음엔 이렇게 레벨별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는 시험 대비되면 한 반으로 다시 뭉치게 되고 한 번 또 이제 해보셔서 아시지만 우리 팀장님이 하셨는데 한 번 또 딱 오산고반을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다시 안 돌아가려고 하더라고요. 오산고 자기 친구들끼리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좀 근데 그게 사실 학생들은 좋은데 선생님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다 남겨서 해야 되고 개별 케어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연합반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가지고 좀 많이 수업을 진행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가 1학기 중간고사를 중요하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수업만 딱 진행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토요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걸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했던 건데 매주 토요일 날 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수요일 날도 진행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별로 안 와가지고 안 한 건데 어쨌든 매주 1회 기출 테스트를 보게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요게 이제 좀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들었는데 좀 교재 같은 게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뭐 학원을 빠지거나 또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에 그런 과제 같은 거를 좀 저희들이 이제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저희도 셋이 진행을 하는 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남으면 남겨서 이제
그러니까 수업이 아닌 날 와서 이제 수업도 듣고 이제 수업 듣는 게 아니라 그 과제도 채우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일주일에 상시적으로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분들 다시 보기는 저희가 매년 하는 건데요. 매 학기마다 하는 건데 이거는 학생들 개별적으로 그 겨울방학 때 했었던 교재에 대한 오답 노트 다시 한번 작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이상 작성을 하면 이제 문상이 나가고 이제 이런 게 되는 거고 점플 테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의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점플 테스트는 뭐냐면 문제집 또는 그러니까 단원별로 또는 범위별로 기본 유형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20문항 정도씩 잘라서 시험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학생들이 어떤 시험에 대한 또 유형에 대한 어떤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저희 용산 지역의 일반 고에서 가장 필수 전략, 그러니까 중하위권 문제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문항짜리를 세트를 만들어 놓고 시간에 꼭 재개끔 시켜요. 그래서 뭐 빠른 친구들은 20문항을 20분, 보통 빠른 친구들은 15분에도 20개 다 맞추거든요. 또는 느린 친구들은 35분. 그래서 20문항을 35분 안에 푸는데 항상 얘기를 해요. 무조건 끝까지 다 풀어. 뭐 틀리는 게 생겨도 좋으니까 일단 목표는 끝까지 가는 거야. 20번까지 35분 안에 다 풀어. 그러니까 읽었는데 못 풀겠어. 그럼 넘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시험 제도고 이거는 이제 정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수업 외의 시간에 남거나 일찍 오거나 다른 요일에 와서 교무실에 아무 선생님한테 붙잡고 선생님 저 셔플 뭐 센 셔플, RPM 셔플 해서 선생님 저 셔플 몇 회 주세요 라고 아무 선생님한테 하면 뽑아줘요. 그럼 자기가 직접 자습실에서 풀고 시간제에서 풀고 나오면 교무실에 이제 빠른 정답이 이제 그 유형별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같이 가져다가 본인 스스로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공강의 선생님들한테 질문해서 이제 일에 끝내고 그러면 시험지를 담임 선생님 자리에다 올려놓으면 아 요놈 새끼 뭐 몇 회 거 끝냈네 해서 체크해놓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서 이것도 학생의 열정이 있어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부 신청이나 이런 것들만 이루어지는 건 저희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하는 거는 거는 거의 없고요. 물론 강제적으로 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많이 강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제 저희가 새벽까지 PPT 작업을 최종 수정을 하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저기 위에서부터 네이버에 학교 알림이 검색을 하시고 이건 중학교도 다 쓰고 있는 거긴 한데 실제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학교 알림이 연설만 좀 필요하실 거예요. 학교 알림이 들어가시면 이렇게 떠요. 여기에다가 학교 치고요. 그럼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에 학교 클릭을 하시면 또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그 학교에 대한 상세 정보들이 떠요. 인원수는 어떻게 되고 비율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요 밑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상세한 그 파일들이 뜨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런 게 뜨고요. 교과 활동이라고 떠 있어요. 교과 활동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올해 들어가 보시면 제가 어제 딴 거기 때문에 여기에 연도에 2023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얘기했는데 들어갔더니 이 학교는 뭐 아무것도 없네가 아니라 아직 공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2년으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학교 교육과정 운영표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이런 게 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안내드린 것처럼 뭐는 언제 뭘 배우고 뭐를 선택하고가 학교마다 다 정리가 돼 있고 아직까지는 이게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3년께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걸 그냥 바탕으로 꼭 저걸 보시라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 이 자리가 오늘 급식 뭐 메뉴 뭐 나오는지까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다니는 학교가 어떤 데인지를 그냥 단순 홈페이지는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로그인을 해야 뭔가를 볼 수 있고 굉장히 폐쇄적이거나 오픈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차라리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안내를 드리고 싶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학교별로 성적표가 미도스쿨이나 나이스 이런 데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학생들이 직접 주지 않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어머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적을 전혀 몰라요. 안 갖고 오니까. 근데 한 어머님들이 로그인하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생기부까지 다 확인.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3월부터 개강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번 달에 진행하는 이제 겨울학기 막바지 특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고요. 윈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등급 예측 특강, 그리고 핵심 유형, 그리고 분반 단배치고사, 그리고 슬기로 모교 생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2번, 3번, 4번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배치고사는 제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드리자면 말짱 잘 안 보이네요. 반배치고사는 영상 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양한 학교들이 많이 보죠. 그래서 반배치고사라는 타이틀 또는 진단평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3월 학기 시작돼서 보는 학교들도 있고 2월 중간에 보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수학시험이라던가 전체적인 뭐 어떤 과목을 보는 시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올 중학교 과정을 시험을 봐요.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첫인상 때문이죠. 생기부에 대한 중요도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에 담임 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평가하는 기준은 이 시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취도를 갖고 있고 우리 반에 몇 등은 누구고 뭐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볼 거고 조금 더 오버해서 보자면 장학금도 수여를 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뭔가의 수여를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단기 특강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되 제가 이 부분은 반포에서 있을 때부터 매년 제가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실제로 제가 진행하면서 고등과정에 좀 약간 연계성을 두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그렇진 않다 보니까 좀 아이디어 부를 수 있는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특히 도형이나 통계 파트에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호언장담하기 좀 그런데 매년 제가 좀 잘 솔직히처럼 잘 맞춰요. 그래서 똑같은 그림이 나온다거나 근데 뭐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똑같은 그림이 나와도 방향이 다르면 뒤집혀서 나오면 새로운 문제라고 느끼긴 하지만 꽤나 적중률이 높은 그런 거 동시에 이 단원 자체가 3월 모의고사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 자체가 3월 모의고사에 나오는 까다로운 사전대 문항까지 같이 학습하는 효과가 있어서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특강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혼자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인원이 뭐 요 강의실 정도의 인원 이상이 되면 마감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빠른 신청 부탁드립니다. 특강은 말 그대로 등급을 예측하는 어떤 그런 특강인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실제 중간고사라든가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배들이 봤었던 그 꼭풀 모의고사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걸 보면 그 학생이 또 맞은 점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등급을 맞는 학생들이 몇 점 정도 맞아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학생들의 실력이랑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갔을 때 실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완전히 그 1대1로 매칭해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두세 번 진행해보게 되면 학생들이 좀 약한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도 좀 그냥 단순하게 뭐 고등학교 문제집으로만 보는 것보다 실제 실전 문제를 연습을 해보면 좀 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어떤 수학에 대한 어떤 자세라든가 이런 좀 달라지는 게 있고 해서 어떤 그런 차원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그래서 본인 등급 예측 및 이제 학점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고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학기 들어가서도 모든 시험을 보면 다 이렇게 정오표가 작성이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는 학원 진짜 많지 않은 거 아시죠? 그냥 우리 애가 뭐 70점 맞았고 반평균은 몇 점이고가 나가지 1번에 대한 정답률은 어느 정도인데 우리 애가 맞추고 못 맞췄고 이걸 분석하는 학원 없는데 저희는 시험 보면 다 이거 선생님들이 홍길동이라는 학생 1번 틀리고 2번 맞추고 이거 다 체크하거든요. 모든 시험에. 그래서 어머님들께 우리 성적표가 발송이 될 겁니다. 여기다 성적표 나오면 좀 자세히 봐주세요. 네. 맞아요. 좀 자세히 좀 봐주세요.
뒤늦게 막 우리 애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한번 봐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상담 요청하시고. 10년 대비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사실 계속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데도 이거 과정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다니고 있는데 좀 수학상 부분이 좀 한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올라가면은 문제집에 있는 유형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데 문제집과 좀 다른 유형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집에 잘 없는 내신 스타일의 문제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것도 제가 진행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진행하기 때문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무조건 합니다. 네. 이런 수업은 왜 저희가 이런 핵심 유형을 지금 만드냐면 겨울방학이라는 게 12월 말부터 진행하지만 그냥 1, 2월을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1월달은 1학기 중간고사 영역을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2월달은 1학기 기말고사 영역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3월이 시작되면서 우리 아이들은 1학기 중간고사 공부를 해야 되고 다시 얘기해서 1월달에 공부했던 걸 한 달에 텀을 두고 새롭게 공부를 시작을 다시 해야 돼요. 상위권 친구들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중하위권 친구들은 한 달이라는 공백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현재 정규 수업도 벅찬 건 맞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의 최하위권 반 담임을 맡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도 제가 스스로 그냥 해요. 담임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너네는 2월은 2월대로의 기말고사 영역을 공부는 정규 수업에 하되 따로 프린트를 계속 줘요. 중간고사에 해당되는 걸. 안 까먹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3월이 선생님들이 편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가 한 달의 공부액이 좀 클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이 수업을 좀 추천을 드려서 유형을 계속 반복 학습을 끊지 않고 공백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땡땡 생활이라고 이거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슬기로운 중경생활이라고 하면 중경고 졸업생 또는 중경고 현장에서 지금 현재 2학년이나 3학년 선배 중에 멘토가 돼줄 수 있는 그런 선배가 와서 우리 신입생 친구들을 이렇게 강의실에 앉혀놓고 선배와 이제 선생님들 같이 동석한 채로 이제 좀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매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 학생을 그러니까 전 학교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많은 학교들을 좋은 선배 섭외를 해서 네, 좀 이런 다양한 얘기, 뭐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얘기를 좀 선배한테 멘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매년 마련하고 있고 올해도 이 학교들에 대해서 최소한을 다해서 다 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겠지만 안 될 수도 있지만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입니다. 선배들밖에 모르는 그런 질문들을 그러니까 어떤 해결책들을 맞추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선생님, 특정 선생님, 이 선생님 좀 피해라, 이 선생님 잘 보여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걸 매년 하고 있지만 유튜브 상에 없는 이유는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실명이 오가기 때문에 유튜브 상에 녹화해서 올리진 않습니다. 그 학생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곧 아마 신청받을 겁니다. 근데 신청을 안 해도 거의 필수로 다 그 요일에 좀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 중경을 슬기로운 중경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중경고 요일에 이제 선배를 섭외해서 뭐 수업을 뭐 10분이든 20분이든 좀 할애를 하든 아니면 끝나고 하든 일찍 하든 아니면 토요일에 만들든 해서 최대한 많은 학생이 들을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저희가 설명회 때 공개를 했었는데 오늘 설명해 오신 어머님들을 명단을 보니까 이제 외부생 그러니까 비재원생 어머님들도 좀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지난번 얼마 전에 이제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 학교에 대해서 그냥 저희 선생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학교 말고 실제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전 재원생 230명 정도 되는 재원생들에게 싹 조사를 다 한 거예요. 전수
조사를 다 했고 좀 의미 있는 결과도 있고 좀 그냥 재밌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제일 재밌었던 게 어디 있죠? 핸드폰 사건인데 여기 있죠. 장점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용산고 친구는 휴대폰을 다 걷거든요. 용산고는. 그래서 좋대요. 중경고는 핸드폰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대요. 그런 학교입니다라고 해서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건 전부 다 학생들이 다 일일이 쓴 걸 뭐 타이핑을 쳐서 중요한 내용들, 뭐 주목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재미삼아 좀 해봤더니 저희도 실제로 느끼는 것들이 네, 좀 실제로 많았어요. 저희도 도성용어 같은 경우를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막 셔틀버스가 다닌다던가 학생들 본인 스스로가 시설 너무 좋다, 장학제도 너무 잘 돼 있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저희도 좀 더 배우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모든 학교의 공통적인 장점은 급식이 다 맛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머님들 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맛있대요. 뭐 이런 특이한 부분도 있었죠. 성심여고도 영어가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서 힘들다라고 한 다수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많은 애들. 오산고도 수학에 미친 애들이 너무 많다고 이것도 다수의 학생들이 있었고요. 대답에. 요 학년이 좀 특이했던 것 아,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는데 해보니까 결국에는 뭐 이런 부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학교 A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간혹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뭐 A 받아도 사도님이 됐는데 우리 애는 A가 아닌 B인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사실 중학교 성적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A가 1등급이 아니다라고 치환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A를 받은 학생도 4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고등학교 올라와서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지 B를 받은 학생이 5등급을 받을 거야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되게 열심히 많이 하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대다수의 가장 힘든 부분은 등급에 대한 스트레스예요. 안 하는 애도 이것 때문에 붙이려고 하는데 이것도 성심여고 같은 경우는 천주교인들이면 따로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성심여고 특별 전형 같은 느낌 이런 전형도 있었다. 생각보다 좀 시간이 길어서 좀 지루하셨을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준비한 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먼저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